이제 수업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형법 담당 이영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박수를 치재. 영혼 없는 박수. 자, 그럼 이제 이제 처음 들어온 분도 계시니까 요 형법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8주기 때문에 좀 빡십니다. 빡셔서 조금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형법 자체는 이게 이제 형사법 가운데 형법인데 비중이 상당히 큰 과목이고 여러분이 형사법이 점수가 잘 나와야 다른 과목 못 쳐도 커버가 돼요. 그 형사법은 잘하고 못하고가 상당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배우실 때 좀 까다롭습니다. 그 과목 자체는 최고 재밌는 과목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과목이긴 한데 범죄를 다루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법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가지고 용어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 좀 걸릴 것이고 그 기간은 한 2주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2주. 이 정도는 단어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무조건요 연필로 풀어쓰셔야 돼요. 네, 풀어쓰시고 그렇게 시켜들 마시고요. 이게 과목 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을 모두 소화해야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줄여야 될 것이다. 상당히 줄이시고 제가 보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흐름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 여러분 그 책 보시면 두 권을 받았을 겁니다. 그 첫 순환 친구들 두 권 받았을 건데 그 책이 두 권 있죠. 책에 이제 총론이 있어요. 총론 있고 그다음에 강론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두 권 있는데 그 기초 아주 사소한 용어라도 기초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 따라올 수 있어요. 이 강론 자체는 뭘 담고 있냐면 이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범죄를 담고 있어요. 그 살인, 절도, 강도 막 이런 거 담고 있고요. 요 총론이라는 것은 이 강론의 정도는 공통된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론이 좀 어렵고요. 요거는 상당히 쉬워요. 상당히 쉽고요. 우리 이제 가르치는 분들에 따라서는 강론을 먼저 하고 총론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얄팍하게밖에 못 배워요, 이게. 사실은 총론의 원리를 가지고 강론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쉽단 말이야. 쉬우니까 학생들한테 요걸 먼저 가르치고 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중요하고 여러분 시험에 당락은 여기서 정해버립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다 맞춰요,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정통인데 학생들이 처음에 형법 접할 때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얄팍하게. 그거는 뭐 여러분 갖고 이제 어쩌면 뭐 얄팍한 장계를 부른다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가고요. 요거 하고 나면 요거는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쪽에는 총론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걸 바로 해버리면 총론 지식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의는 항상 뒤로 가면 쫓깁니다. 그 쫓기면은 이쪽에 설명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요걸 제대로 못 배우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애들이 주로 뭐 암기를 해버리죠. 형법은 다른 거에 비해서 암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을 하셔야 되겠고요. 책을 읽는 습관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거하고 달리 형법은 판단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읽는 습관이 엄청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읽는 습관이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뭐 책을 읽어도 자꾸 이 독해하는데 좀 애로사항 있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건 하면 되죠. 계속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반복을 엄청 하셔야 돼요. 그 합격이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평생 운동만 한 친구도 빨리 합격하는데 그 머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시키는 위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엄청나게 반복하셔야 돼요. 상상 이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합격한다 보면 되겠어요. 그 지금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타임은 합격하여 좀 좋은 여건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수험생이 많이 줄었어요. 일단은 많이 줄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에서 경찰이 뭐 덜 필요한 건 아니거든. 경찰 인원은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모자란다고 한 판국에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관건은 국가 예산이 모자라면 이 변동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국이별로 이제 좀 수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제 이 예산 부족 때문에 인원을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타이밍으로는 경쟁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붙기는 거저가만이다. 물론 우리가 여경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커트라인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지만 남경은요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공짜로 먹어야 됩니다.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경쟁률이 남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대 1, 30대 1 갔단 말이야. 지금 남경은요 사실상 5대 1입니다. 5대 1.
이거 남경 그냥 그저 묶입니다. 이거는 묶이고 물론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긴 해도 그래도 실제 경쟁률은 낮다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경 같은 경우에도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요 여경들은 100대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20대 1, 30대 1입니다. 그뭐 허수도 뺀다 하더라도 많이 낮았다 보면 되겠죠. 그 여러분 학에 따라서는 지금 타이밍이 쉽게 붙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 이때를 놓치면 모르죠. 지금 이제 국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무원 수가 지금 이제 지원자가 줄다 보니까 국가 경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애들을 끌어오는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보수를 올려야 돼, 보수. 그 보수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 애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 타이밍은 곧 올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가 있단 말이야.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강의를 오래 했지만 지금 시점만큼 합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기회입니다. 기억 잘하시고 빨리 붙어 나가시라고. 통상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뭐 공부하다 온 친구도 있겠지만 실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남경 같은 경우는요, 뭐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통계치가 있으니까 남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반 있죠. 1년 한 반 정도 되면 거의 필요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1년 반은 통상적인 평균이고요. 그 실제적으로 남경 같은 경우는 어종 같은 경우는 8개월 만에 붙는 친구도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8개월은요, 이게 사실은 되는 친구도 있긴 한데요. 한데 뭐 가능한 시간은 맞아요. 맞는데요. 그 실제 이게 8개월 만에 붙을 만큼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양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해야 될 공부량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친구도 있긴 하죠. 제가 볼 때는 한 10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개월. 10개월이면 완벽합니다, 이게. 완벽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완벽하다는 이유는 기본 수업 몇 분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심화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걸 다 소화하면은 실력이 올라가는데 그 타이밍이 한 10개월이면 가장 완벽합니다. 이런 그 필기 합격을 10개월 만에 붙어도요, 엄청나게 빨리 붙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된 친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극소수고요. 대체로 뭡니까? 1년 반 걸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떨어질 수 있어요. 빨리 붙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붙고, 여경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여경 통상 여경은요, 거의 2년 전후가 걸려요. 2년 전후. 2년 전후로 걸리는데, 이거 평균이잖아요, 평균. 평균이잖아요. 그 여경도 8개월만 되는 친구도 있고요. 뭐 1년 만에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여경들이 왜 좀 더 걸리냐면은 컷이 없잖아요, 컷이. 컷이 없는데, 남경이 만약에 컷이 75점이라면 여경은 뭡니까? 거의 한 88점 됩니다. 그 되는데, 그러니까 여경들이 남경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죠. 같은 경찰에도 경찰이 아니죠. 얼마나 프라이드 강하겠습니까? 여경들은 남경을요, 우습게 봅니다.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니까 이게. 근데 여경이 이 점수가 논다 해도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점 논다 하더라도 남경 차이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250점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지? 250점 기준이면 거의 한 30점 차이 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이게 그거는 여경 시험이 어렵다가 아니고요. 여경들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경이 상당히 실력이 좋은 사람만 붙는다 친다면요. 커트라인 이렇게 안 옵니다. 90 한 4, 3, 4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경들도 이렇게 논다는 의미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맞춰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이 실수를 줄이는 기간이 제법 걸려요. 여경들도 웬만하면요 한 10개월 내지 1년 공부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알아집니다. 다 알아져요. 무조건 다 알아지는데 문제는 실수하잖아요. 이제 그걸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여경들이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탄탄하지 않겠나. 이게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안 하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가는데 이 1년 한 친구들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이걸 줄인 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실수 안 한 친구들이 빨리 붙는 거야. 이게 여경들 그런 문제지 뭐 부딪히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쉬워졌어요, 상당히. 그럼 잘 아시면 되겠어요. 흐름은 그렇고요. 빨리 나가시라, 빨리. 그럼 합격하는 방식은 일단은 뭐 뭘 배울 것인가는 쌤들이 정해줄 것이고 그거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복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안 해요. 합격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자기 인생인데 그게 좀 문제죠. 그 자세가 좀 문제입니다. 문제. 어제 내가 다나원 가가지고 그 여학생인데 뭐 열심히 한 친구야. 열심히 한 친구인데 그 어제 이제 특강을 하는데 애가 이제 약간 해롱해롱 하더라고. 이 뭐 얼굴 빛깔이 뭡니까? 완전 검은 빛깔이라. 뭐 내일 모레 뒤질 것처럼 검은 빛깔이라. 그래 뭐 해롱해롱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애야. 그 내가 그 전날 다른 데서 이제 이틀 있으면서 그 전날 얘들이 밤늦게 이제 수업 마치고 얘들이 이제 뭐 술 한잔 먹으러 간다 하더라고. 그래 먹는 건 괜찮죠. 먹을 수 있죠. 있는데 그래 적당히 먹고 와라 했는데 그 다음에 수업하는데 애가 해롱해롱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제 몇 시까지 먹었노? 물어봤지. 아, 요걸 미안합니다. 형법 요걸 좀 많이 합니다. 이해하세요. 인연이 있잖아요. 새벽 5시까지 처마신 거예요. 이게 이 짐승 같은 게 이게.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그 다음날 강의를 듣잖아요. 맞죠? 근데 같이 술 마신 그 놈이지 않습니까? 연놈들 한 4명, 5명 모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수업을 안 들었지, 지금 이제. 개인 정리하고 있다고. 얘에 맞추면 안 된다니까, 이게. 얘는 자기는 풀이하잖아요. 수업도 안 듣고 하는데. 맞잖아요? 얘는 당장 수업 들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같이 어울렸다 하더라고. 그 자기가 이제 후회하는 게 내가 그 시간에 통제를 못한 게 안타깝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날 억수로 말했겠어요. 뒤질라 하면 그렇게 하라고.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아라고 내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네가 지금 니는 강의를 듣고 있고 얘는 강의를 안 듣는데 어떻게 얘를 보조를 맞추냐고. 그 옆에서 우리 뭐 힘든데 오늘 술 한잔 먹으러 가자 할 수 있죠. 인데 거기서 적당히 못 끄는 네가 문제라고. 그런 자세로 가지고는 절대 학교 못 한다고. 적당껏 마셔야지 왜 새벽 5시까지 마시냐고. 엄청나게 뭐라 했어요. 그래 뭐라 하고 이제 어제 이제 대전에서 내려와가지고 숙소에 있는데 한 11시나 돼서 문자가 왔더라고. 얘가 한 소리 들었으니까 뭐 장문의 문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것이 책 읽는 거 똑같은 거잖아 이게. 막 읽었는데 막 하면서 뭐 하면서 결론은 뭐냐, 상담해 줄 수 있냐 이러더라고. 이 친구 한 10개월 공부 10개월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8개월까지 엄청 열심히 했다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내년에 붙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문자 상담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통화를 했죠. 그래가 막 그래서 미치 18년에 자꾸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럽니다 그냥 농담삼아 막 하거든. 정신 차리라면서. 네가 어떤 생각을 묻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뀐다. 그 너는 지금 목표 타켓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 중요하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목표 있잖아요. 이 타켓이 허지부지하면요 행동은 안 따라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책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냐에 따라서 행동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당장 그렇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내 당장 오늘부터 끊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딱 정해버리면 일단은 실천은 하루도 못 가겠죠. 맞죠? 하루도 못 가지만 그날만큼은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최소 행동 그걸로 간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 엄청난 무리죠. 여러분 생각 중요합니다. 사람이 딱 목표가 딱 흔들리면 끝이야. 그 딱 잡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에서 또 실패도 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목표 잡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실패를. 얘가 딱 그러라. 그래가 막 이야기해 줬는데 그 한 시간 통화했나? 한 시간 통화했는데 한 시간에 보면 한 40분은요. 티어 눈물 흘리다고 이게. 내가 지를 울리나? 막 좀 우는 거예요 이게. 지 생활에 후회한 거지 이게. 후회하고 반성을 하더라고. 뭐 그렇게도 충고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막 통화한 친구도 있긴 한데 충고합니다. 그럼 다시 또 잡아주고. 이게 공부는 내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이게. 힘들거든.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공부하면은. 공부를 오래 하면 외로워요. 얘도 지금 자취하더라고. 외롭죠. 그러니까 이제 너하고 싸워야 되지. 또 공부 힘들지. 또 생각만큼 시간 지나면요. 머릿속에는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 이게. 안 나옵니다. 결과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 때 나도 모르게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장난 이성적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결과가 내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야. 안 보입니다. 시험은. 하는 과정에 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순환 듣는 친구들 막 삼순환 듣는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업을 두세 번 들었으면은 당연히 눈앞에 결과가 나와줘야 되거든. 안 나옵니다. 그거는 사인 상태에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팡친단 말이야. 그런데 당장 눈에 안 보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야 또. 그럼 또 목표 타켓이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시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럼 시험 될 수 있을까 흔드는 순간부터는 또 내 행동은 또 허지부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고 이게. 그럴 때 또 누가 따끔하게 한 대 후리 치빠야 됩니다. 치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 친구는 그나마 상담 받았으니까 뭐 시험하려는 대가로서는 그 다음 열심히 하겠죠. 이제 어쨌든 여러분은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 힘들면은 혼자 같은 고민하지 말고 또 세험 들어가서 상담도 해보고 또 교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은 다 되겠죠. 됐죠? 그 종로는 이제 종로강 이렇게 두 개 했고요. 우리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러면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우잖아요. 이거 법을 배울 때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법을 배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이제 형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에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법조문 이렇게 불러요. 법조문. 이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출발. 요걸 가지고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것이 책이에요. 됐죠? 그래서 정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법조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약속된 언어들이 있어요. 그죠? 언어들. 그게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 법을 적용하는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론이라고 불러요. 이론. 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들도요, 이 판사로서 판결할 때는 걔들도 사법시험을 합격한 거잖아요. 그럼 시험 과목에 형법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걔들도 이거 다 배웠잖아요. 이거 다 배웠잖아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얘들은 이걸 토대로 터진 사건에다가 이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판결을 때릴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우리가 판례란다, 판례. 판결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경찰 시험에서는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형법은 판결문 있죠. 여기 시험에 80%입니다. 80%고 여기 20%죠. 그러면 양이 엄청 많다 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판례만 잘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완전 몇천 개입니다. 몇천 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면 안 되죠. 판사들도 이거를 토대로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정말 잘 배우시면 이 중에 상당수는 그냥 읽힙니다. 그 형법이 나중에 씌워지는 이유가 형법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읽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읽힌다 보셔야 돼요. 근데 한 번씩 안 읽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게 안 읽히는 게 아니고요. 서토리가 워낙 복잡해요. 그 서토리를 풀려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풀리는 것이지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욕을 하지 마시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실적으로 시험에서 80%가 이걸 하더라도 출자들은요. 대학 교수들 아닙니까? 대학 교수들은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 얘들 판사가 때린 판결문 아닙니까? 얘들은 학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억수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얘들이 골탕 먹이려고 이쪽을 낸단 말이야. 한 20%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실력 차는 여기서 다 납니다. 여기 다 나요. 판례는요. 애들 잘합니다. 나중에는 잘해요. 이런 데서 실력이 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 집중적으로 먼저 단련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기본 수업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하시고 나중에 또 판례도 덤덤으로 배우면 되겠다. 흐름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다 설명한 이유가요. 이 형법은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그렇지 않나? 단어 한 개 갖다 맡겨버리면요. 이 전체 문장이 해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적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걸 맞춰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쉬운 걸 기초를 안 틀려야 돼요. 또 쉬운 거랑 기초를 잘해야만이 어려운 게 응용이 됩니다. 형법은 거의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과목별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힘들다는 게 경찰학이 힘들 수 있어요. 경찰학은 조금 막연한 암기가 좀 있어요. 그게 있는데 형법은 아니에요. 처음 배울 때는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나중에 갈수록 형법은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실력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차이가 안 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흘러간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 법을 한번 꺼내볼게요. 여러분 이제 처음 하신 분들 책을 2권 받았는데 우리 얇은 책이 총론이고요. 두꺼운 책이 강론입니다. 그럼 먼저 강론 보세요. 강론. 아주 사소한 용어라도 막히면 안 되겠죠. 자, 먼저 강론 책 있는데요. 그게 보면 한 586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두 번째 순환들은 잘 들릴 겁니다. 잘 들릴 겁니다. 이제는 바로 쫙쫙 빨아 당겨 봐야 돼요. 586페이지 정도 뒤에 가보시면 끝에 보면 부록이죠. 부록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기초는 철저히 가셔야 됩니다. 그 부록 보시는데 그거 보면은 법이 있죠. 형법 돼 있죠. 이게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대로 제가 가르칠 때는 수준을 거의 한 중1 수준을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제 법률 용어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럼 보면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법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우리 형법도 있고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국가법, 안법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 형법을 배웁니다. 왜 형법을 배우냐면요. 형법이 범죄를 다루는 가장 기본 베이스인 법입니다. 이걸 토대로 좀 응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운다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장 접하기 쉬운 법 중에 하나가 형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운 다음에 여러분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법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형법 보시는데 이 형법도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요 수업 기준은 1순환 위주로 갑니다. 2순환, 3순환은 다 알기 때문에 기준 안 갑니다. 무조건 1순환이야. 1순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들린다고 하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들린다 필요 없습니다. 돌아서면 다 날아갑니다. 무조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흔적을 남겨야 돼요. 흔적을. 무조건 휘입 갈기세요. 아시겠어요? 그 연필로. 나중에 두 번째 순환 가면은 이건 내가 왜 적었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지워야 된다고. 책을 최대한 깔끔하게 보셔야 돼요. 이 책이 여러분 합격하신 다음에도 계속 써야 됩니다. 왜? 성진이 있어, 성진. 경찰 성진에 형법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고 깔끔하게 보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봅시다. 그럼 책을 보시면은 법에 형법도 있는데 그 위에 제1편 돼 있죠. 제1편 총칙돼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 풀어야죠,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놓지 마세요, 첫순환들. 여기서 칙 있죠, 칙. 칙은 우리 한마디로 법입니다, 법. 중1 수준으로 전부 다 풀어줄 겁니다. 법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규칙 들어봤죠? 그죠? 그 칙자가 바로 법칙자거든, 법칙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칙은 법이란 말이고요. 총은 뭐냐, 총. 이거는 원리입니다. 범죄랑 관계없어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총칙 파트는요, 범죄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고요, 적용하기 위한 원리를 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아무리 훑어봐도 살인죄, 절도죄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총칙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기초용어 설명합니다. 철저하게 기초용어 무시하면 안 된대. 왜? 우리가 그걸 약속처럼 쓸 거니까, 언어를. 요 보시면 이제 제1편 밑에요. 1조라 돼 있을 거예요. 조 있죠. 이게 조라 불러요. 조가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돼 있죠. 이게 작은 개념이야. 이걸 앞으로 뭐라 부를 것이냐? 항이라 부를 겁니다. 항. 됐죠? 첫 순환은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그냥 들린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쓰시라고 무조건. 그 동그라미 1을 항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그 동그라미 2돼 있으면 이건 제2항 이렇게 부른다고. 되겠어요? 그럼 이거 읽을 때 이렇게 가요. 제1조, 제1항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거는 제1조, 제2항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보시면 밑에 5조가 있죠. 5조 보시면요. 5조에서는 바로 그냥 숫자로 1, 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죠. 요걸 그냥 숫자로 1이 있는 것을 앞으로 호라고 부릅니다. 호.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그런 걸 알아야 뭐 들릴 거 아닙니까? 약속이지. 그래서 이건 1호라 불러요. 그럼 우리가요. 개념 보면 이렇게 하죠. 조가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이 있고 항. 그죠? 항이 있고 원래 그 밑에 호 이렇게 흘러가요. 됐죠? 순서는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약속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됐죠? 그럼 서순환들 한번 봅시다. 요 아래 보면 제1조 제1항이 있잖아요. 제1조 제1항 분명히 한글은 한글입니다. 서순환들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한글은 한글입니다. 자, 읽어봤죠? 자네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나? 안 오지? 오케이. 솔직히 하면 된대. 감이 안 오지 당연히. 그래서 총칙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지? 감이 안 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총칙이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감이 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현실이거든. 이게 현실적으로 이러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하나 어떤 사례인지 예를 들어야 되겠죠. 그걸 하나하나 푼 책이 이론적으로 푼 책, 이론적으로. 거의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총칙 파트를 이론적으로 푼 책이 총론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86조 가보겠습니다. 86조. 86조. 법정에 있잖아요. 1조, 2조, 3조 돼 있잖아요. 86조를 가보시면 86조라는 이 파트 밑에 보면 제2편 오잖아요. 그럼 86조까지가 한마디로 총칙입니다. 그까지가. 되겠어요? 됐고, 그 총칙이고요. 그걸 책으로 푼 책이 얇은 총론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편 돼 있죠. 2편은 또 각칙 돼 있죠. 또 갑니다. 칙, 법이죠. 법이고. 철수하는 친구 무조건 손 놀리세요. 가만히 있고 멍 때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경쟁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여러분. 각칙이 칙의 법이죠. 그 다음에 각은 뭐냐? 개별 범죄입니다. 개별 범죄. 그 개별 범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지 마라 이런 범죄들 많잖아요. 그죠? 거기 전부 다 어디 담겨 있냐? 요 각책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행동 하지 마라가 많겠지? 그 법들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통제하는 영역이 다 달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지 말아야 얘가 절도입니다. 강도입니다. 살인이고 강간이단 말이야.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하지 말아야 행동들을 담고 있는 법이 우리 형법이고요. 거기 다 각책이 다 있어요. 각책에. 그런데 음주운전 하면 안 되지? 그것도 하지 말하잖아요. 신호위반 하지 말하잖아요. 그건 분야가 어딥니까? 도로와 관련한 거죠. 그럼 따로 법이 있어요. 그건 도로교통법이에요. 분야가 다 있어요. 분야가. 그죠? 또 보면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뭐 동물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 하지 마라. 허가 받아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건 또 분야가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나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각책의 범죄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범죄 있잖아요. 살인 많이 들어봤죠? 살인이요. 도로교통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식품위생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은 우리 형법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250조 가보세요. 자꾸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250조. 250조 제1항 있죠? 요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살인죄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문장 어렵지 않잖아요. 어떤 거 이해되나? 네. 오케이, 보세요. 강론은 이해된다 하잖아요. 바로 첫 마디에. 그래서 각책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얄팍하게 각책부터 가르친 다음에 정책하거든요. 실력이 안 납니다. 그거는. 아주 쉬워요. 이 각책은. 됐죠? 또 이름 잘 아시는 거 한번 더 볼까? 우리 일상생활에 절도 많이 발생하죠. 그럼 절도라는 범죄를 어디서 통제하느냐? 우리 형법에서 통제합니다. 볼까요? 329조 가보세요. 329조. 그 329조 읽어보세요. 거기 이름 잘 아시는 절도죄예요. 그게.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넘겨볼게요. 372조 한가 보세요. 372조. 여러분 법은요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특히 뭐 일순환은 뭐 실수로 안 들어갔다 치더라도 무조건 법이 없으면요 우리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두 번째 순환들이 법을 안 들고 다니면 억수로 분노합니다. 우리가 첫 순환 때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듣고요 복습만 해도요 나중에 돌아서면 남는 거는 30%도 안 남습니다. 첫 순환 때는 안 남아요. 여러분 바락해보세요. 남는 거 다 날아갑니다. 그거. 근데 두 번째 순환부터는 완전히 한번 다 훑었기 때문에 애들이 베이스가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책을 보면 빨리 들어오겠죠. 진짜는 이 순환부터입니다. 이 순환부터 실력을 쫙 끌어당겨야 된다고 이게. 1순환은 바락해도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2순환, 여기 안에는 2순환, 3순환도 있단 말이지, 이게. 그 미순환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 하이라이트거든. 하이라이트인데 3순환 때는요,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앉아있으면요, 내가 길을 막아도 알아서 기어 들어옵니다. 3순환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급적이면 3순환까지 되게 바라죠. 완벽하거든, 3순환은. 2순환도요, 들리긴 들려도요, 60%밖에 안 돼요, 이게. 들리는데 그때 금방 뜨는 친구 있거든. 그거는요, 금방 뜨는 거 아닙니까? 3순환 정도 가면요, 완전히 이거는 직업도 정착됩니다. 그때 법이 탄탄해지거든. 그다음부터 실력이 확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2순환부터는 진짜이기 때문에요, 제대로 하세요. 그 법을 안 들고 들어가면 그냥 막, 그냥 합니다. 욕합니다. 씨발합니다. 그냥. 씨발합니다. 그거. 해야 되거든. 갑니다. 그럼 372조 있죠? 그죠? 372조 거기까지가 바로 각칙입니다. 각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살인죄가 읽기는 쉬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걸 전부 다 풀어서 책이 강론책이에요. 아시겠죠? 그 풀 것이고. 그 밑에 보세요. 제3편 부칙 있죠? 부칙.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구성을. 역시 칙은 법입니다. 칙은 법이고요. 부라는 말은 앞에 이제 부라는 말은 이런 평상시에 첨부 들어봤죠? 첨부. 그러니까 첨부 개념, 첨부. 그 첨부라는 의미는 뭐냐면 또 쉽게 풀어야 되겠죠? 이게 전문 용어긴 하지만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내문 같은 거예요. 안내문. 그 부칙은 어떤 역할을 모든 법은 부칙이 다 있어요. 그 부칙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법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이 한번 만들었잖아요.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럼 통과했으면은 통과하는 그 순간 법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국회에서 만들 때 즉시 시행할 수도 있고요. 6개월 뒤에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야. 그걸 밝혀주는 게 부칙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부칙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데 왜 넣을 거니까. 그런데 부칙에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럼 여러분은 책 관련해서 배우는 것은 총칙과 각칙을 배우는 거예요. 부칙은 사실 배울 거 없잖아요.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던지는 말을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기초입니다. 자, 형법법 봤죠? 자네? 그 첫 순환 내가 질문 좀 할 거다. 그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질문 많이 받으면 실력이 억수로 올라간다. 틀리고 안 틀리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알겠죠? 우리가 역대로 있잖아요. 내가 앞 친구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 친구를 쪽팔리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게 되면 진작 답변하는 친구는 쪽팔립니다. 쪽팔리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엄청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는 친구들 실력이 억수로 빨리 갑니다. 우리 시간 단축하는 게 관건이거든. 그래서 역대로 합격자가 어디서 많이 노는지 압니까? 합격자가 역대로 많이 노는 자는 요 두 분단입니다. 이건 통계치입니다. 요 두 분단에서 1, 2, 3, 4까지 요 안에 있죠. 요 안에는 합격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거의 뭐 시간적으로 빨리 갈지 늦게 갈지 그 문제만 남았지 실제 요 안에 있는 애들은요 거의 99% 합격을 다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중도가 높잖아 이게. 맞죠? 내가 사실은 뒤에 한번 가봤거든. 나는 여기서 보면은 뒤에가 멀지 않아요. 안 옵니다.
뻔합니다. 뭐 저 뒤에 학생 뭐 창문께 앉은 친구 뭐 모자 썼잖아요. 모자 쓰고 안경 끼고 다 보입니다. 팔을 이렇게 하고 근데 다 보입니다. 그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조는 거 다 보입니다. 여기서는 키가 좀 작아도 다 보여요. 이게 작아보다 보면 여러분 대가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조는 거 다 보여. 전부 다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리가 가깝나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뒤로 가봤거든. 느낌 알아봐야 되니까 뒤로 가보니까요, 이 앞까지는 멀더라고. 상당히 멀더라고. 이게 안 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TV 설치한 거 아닙니까?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뒤에 앉는 건 좋은데요. 뒤에도 합격자 많이 나왔으니까 뒤에 앉는 건 많은 좋은데 그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보다는 앞쪽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합격자는. 그 뒤에 앉으면 상관없어요. 성향상 뭐 나는 소심해서 뒤로 가야 되겠다. 뒤로 가도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집중을 하시라고. 아시겠지? 자, 물어볼게. 금방 우리 형법 봤지? 그제? 형법은 크게 세 개 파트로 되어 있대. 세 개 파트. 됐지? 어떤 파트로 되어 있더노? 세 개. 됐다. 오케이. 됐어. 서순 아니지? 서순 아니가. 세 개 파트 이야기해봐라. 그래. 금방 들어도 보세요. 금방 들었잖아. 편하게 들었지? 근데 다 날아가지? 그게 특징이다. 다 날아간다. 생소한 단어는 다 날아갑니다. 내가 쌤 언제 가르치는데요? 씨발 가르쳤잖아, 내가.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는데 그러면 됩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이 친구는 이 세 번째지, 이제. 아, 그래. 세영아, 고생 많다. 물어볼까? 세 번째 뭐 완전히 작살입니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나는 그래 믿고 싶어요. 저 이야기해봐라. 청칙, 각칙, 북칙. 보세요. 입에 잘 오잖아요. 청칙, 각칙, 부칙 쫙 놓는다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써먹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그 첫순환 친구들은 노트 받았죠? 노트, 필기 노트. 됐지? 제가 웬만하면 판서를 할 걸 노트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요. 여러분, 노트 그 절대 우습게 보지 말고 잘 가져가세요. 그거. 노트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겠지만 형법은 처음에 배울 때 용어가 까다롭기 때문에요. 돌아서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서 복습할 내용은 책입니다. 책이고요. 노트는 보조제입니다. 그럼 이 노트는 여러분의 연재력을 필기한단 말이야. 여러분 전부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작 설명을 못 들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노트를 만든 거예요. 내가 판사하는 것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크냐면 노트 한번 줘봐라. 이게 첫 페이지잖아요. 보세요. 얘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얘도 삼순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땄고 이게.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페이지는 안 페이지제. 근데 요 모퉁이 한 부분 있죠. 요거 하나 가르치는데 1시간입니다. 그럼 이걸 내가 이야기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바로 적시로 이거 이런데 한 2, 3분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죠? 이걸 딱 수업 듣고요. 이거 바로 적각적으로 한 2, 3번 돌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 딱 정착이 되거든. 그럼 집에 가서 책을 읽어도 책이 잘 읽힙니다. 근데요, 이걸 그냥 이렇게 개무시하는 거야. 그럼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복습해 해보세요. 가물가물합니다. 빨리 정착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노트를 최대한 활용 잘하는 친구들은 빨리 성장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적각 귀찮더라도 딱 수업 딱 들었잖아요. 그럼 요거 그냥 2, 3번 읽어버리세요, 그냥. 읽어버리라고. 왜 기억이 생생할 때 읽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 안 되면 한 3번 읽으세요. 그러면은 머리에 딱 정착되거든. 그럼 집에 가서 책 보세요. 책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요, 그거. 그래서 실제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해 줬는데 어떤 친구 두 명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2명 있는데 어떤 친구는요, 쉬는 시간마다 지 담배 피워야 되니까 이거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계속 돌리고, 이게 담배 피면서. 맞죠? 이거 담배 피는 시간 따로, 책 보는 시간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들고 나오는 거야. 나도 같이 피니까 막 같이 피면서 뭡니까? 나도 피고 싶은데, 행복 초고 싶은데 자꾸 질문하는 거, 이게 얘가. 그래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가 막 돌리고. 한 친구는 안 했거든. 근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이 돌린 친구 있잖아. 얘도요, 자기 말로 쌤내 학교 다닐 때 공부 깡입니다. 깡이 하더라고. 생긴 것도 깡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있잖아요. 노트가 시컴터라고. 그러면 이 친구가 언제 걸릴지 안 걸릴지는 나는 말 못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감은 있어요. 이거 딱 보면 감이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언젠가 합격하겠네. 그 감은 있습니다. 100%. 그 친구 7개월 반만 합격했어요. 근데 그 옆에 친구 있잖아. 안 했거든. 그 습관이거든. 그 친구는 3년째 공부했는데 합격 못 하고 있어요. 되는 친구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하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지. 자꾸 게으름 부리지 마시라고. 공부는 게을러지거든,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빨리 붙어 나가라고, 빨리.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칠판에 적어 놓을 건데 노트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거기서 보완할 건 보완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여러분,
이런 무조건 첫순환들은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말고 무조건 연필로 휘 갈겠어요. 그냥 휘 갈겠어요. 나중에 두 번째 할 때 지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휘 갈기시라고. 아는 단어 필요 없습니다. 자, 형법이란 이 법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 배우느냐, 어떤 내용이 범죄로 담겨 있느냐,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형법이란 법은 범죄와 그럼 범죄에 쓰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줘야 되겠죠. 이 대가를 준다는 단어가 우리가 형사제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장 보면은 이 단어는 일상생활에 익숙한 단어예요. 이렇게 쓰면 듣기는 들어봤는데 뭔가 정확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빨리 적응해야 돼요. 요 형사제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형벌이 있어요. 형벌. 역시 여러분 형벌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처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작 보안처분은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게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형벌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형벌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네가 생각하는 형벌의 종류가 많거든. 근데 네가 탁 떠오르는 형벌은 어떤 게 있을까? 오케이. 징역은 보세요. 이 친구도 말했다. 징역은 일상생활에 많이 들리는 단어입니다. 징역, 형벌 맞아요. 그거. 또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 혹시 생각나는 데 있나? 아, 태형? 태형? 맞는 거 그래. 나도 우리나라에서 태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싱가포르는 태형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형이 없습니다. 고려시대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있었지. 지금 없습니다. 태형이 있잖아요. 웃기게 뭐냐니까? 와, 나는 개인적으로 태형 괜찮은 제도라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야만적인 형벌이거든. 싱가포르는 있다 하더라고. 그럼 얘가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럼 태형 10대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태형 10대 맞았잖아. 떨어지면 집행할 때 이렇게 한대요. 니 한 번에 다 맞을래? 나눠서 막을래? 이렇게 한다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한 번에 다 10대를 맞을래? 아니면 나눠서 맞을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봐. 왜 그런 제도 만드는지 압니까? 태형이 왜 눕히라고 빠따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에 10대 다 맞으면요, 뒤집힌다 하더라고. 뒤진다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맞아보면요, 이게 다 터집는 거야 이게. 터지면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나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가 뭡니까? 2대씩 나눠서 맞을게요. 한 달간 이렇게 한다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뭡니까? 오늘 기분 좀 울적하잖아요. 그럼 가서 엎드리는 거야. 2대 탁 맞고 그다음에 또 한 달 돼 가서 또 2대 막 이렇게 한다더라고. 한 방에 못 맞는 거야 이게. 이 피부가 터져 나간다 하더라고 이게. 그 나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요, 깜빵에 보내는 것보다 태형제도가 있으면요, 음주운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눕혀놓고 한 몇 대 때려보세요. 피 다 터질 거 아닙니까? 운전을 어떻게 해요, 운전을. 그걸 또다시 만날 생각 없어요. 고통이지 않습니까? 징역형은요, 들어가서 깜빵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야. 누가 때립니까? 안 때리는데. 이거는 맞는 거잖아, 원초적으로.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번 투서해야 되겠어요. 태형제도 만들어라고, 우리나라도. 태형 아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 친구도 형벌을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형벌의 종류가 뭐 있는지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형벌 종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요거밖에 없어. 이것만 된다면 공부하기 쉽지 않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더라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설정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험생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거든. 왜? 출제가 그렇게 꼬울 거니까. 흔들잖아요. 가스라이팅 한다 아닙니까? 시험 문제는 100%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뭡니까? 심약한 친구는 슬 넘어가잖아요. 아, 이거 맞든가? 일한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콘크리트 쳐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거 잘하셔야 된다고. 그걸 잘한 친구가 빨리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펼쳐보겠습니다. 법 펼쳐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분간은 총론을 나갈 거기 때문에 각 측에 있는 법이 들고 다니면 힘들면 찢어서 다니면 됩니다. 됐죠? 자, 41조로 한번 펴볼까? 41조. 건성건성 듣지 마세요. 어차피 들어도 까먹어요. 근데 결국은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41조 갑니다. 거기 보시면은 위에 제목이 형의 종류입니다. 됐죠? 일단 총 9가지 있습니까? 여러분 설정 잘을 했습니다. 요 9개만 형벌입니다. 그런 설정 잘해라고 9개만 형벌입니다. 절대 다른 단어는 형벌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겠어요? 그럼 봅니다. 먼저 설명할게요.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여러분 이게 1, 2, 3, 4, 5, 6, 7, 8, 9가 무거운 순서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시험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하겠죠.
내가 분명히 시험 노는 파트입니다. 한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파트입니다. 시험 파트인데 어떻게 노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종류수, 무거운 순서입니다.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무식하게 외워야 된다고. 됐죠? 네, 이야기했어요. 가면서 내가 그냥 읽어보세요가 있고 요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하고 한단 말이야. 시험 문제랑 철저히 가져가셔야 된다고. 자, 이거 시험 문제 맞아요. 순수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할게요. 먼저 잘 들었어요. 첫 번째가 사형이죠. 사형은 들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징역입니다. 있죠. 징역은 깜빵에 가두는 거 맞죠.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또 배울 건데 미리 좀 들어놔야 됩니다. 세 번째가 금고죠. 자네 금고 들어봤나? 들어봤나? 오케이. 징역과 금고 다 들어봤네, 그지?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더노? 오케이. 깜빵 보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깜빵 보내는 건 똑같은데 왜 징역이 금고보다 위에 있을까? 금고는 잠깐 갇히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짜로. 내가 니한테 물어봤는데. 징역과 금고는요. 일단 구조는 똑같습니다. 일단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징역이 위에 있느냐? 단어를 여러분 절대 무식하게 외우지 마세요. 단어는 학자들이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징역은 끝에 단어 보면 여기 붙었죠. 여기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노역. 그냥 외우지 마세요. 생각을 다 하시고 외우라고. 징역은 깜빵에 있는 동안 강제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금고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징역 3년 이게 형벌이 있거든. 금고 3년 형벌이 있거든. 그럼 둘 다 3년 동안 깜빵에 같이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금고는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놓으면 됩니다. 그냥. 근데 징역은 안 그렇습니다. 안에서 노동해야 돼요. 강제로. 노동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 때문에 높습니다. 됐죠? 징역, 금고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있죠? 이런 뭐 예컨대 뭐 선거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공무원 되는 자격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상실이고. 그 다음에 잠시 정지하는 게 정지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벌금. 들어봤죠? 벌금, 형벌이야. 벌금은 돈으로 매기는 거죠. 벌금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구류. 구류 들어봤나? 못 들어봤지? 구류는요. 요 구자도 한자가 구속시킨다는 말이거든. 근데 루는 머물게 한다 이 말이거든. 구류도 깜빵에 쳐넣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깜빵에 쳐넣는 건 총 세 가지가 있죠.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구류는 왜 밑에 있느냐? 기간차예요. 기간차에. 보세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징역과 금고는 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냐면 1개월부터입니다. 1개월부터 30년까지라고 되어 있어 법에. 됐죠? 딱 그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구류는 기간이 짧습니다. 짧아서 구류는 법이 그렇게 나와요. 1일부터입니다. 1일. 1일부터 징역이 1개월부터니까요. 그거보다 약해야 되겠지. 그래서 1일부터 30일 미만입니다. 그게 구류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됐죠?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뒤에 또 배울 거거든. 또 배울 건데 미리 자꾸 반복하라니까. 무조건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많이 듣고 집에 깊이 머리에 딱지 같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 밑에 과료 있죠? 자네 평상시에 과료 들어봤나? 못 들어봤지? 과태료는 들어봤나? 오케이. 이 친구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했대. 과료 들어봤나 했더니 들어봤는데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왜? 자기가 들어본 건 과태료거든. 근데 그 과태료를 같은 과료라고 생각하고 답변할 줄 알았거든. 훌륭한 친구입니다. 네 법 잘하겠네. 중요하대. 단어 하나 미미하거든. 여러분이 들어본 것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길거리 휴지 버린다. 과태료.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형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행정 벌칙이에요, 그냥. 과료입니다, 과료. 단어 다릅니다. 정확하게 쓰시라고. 과료는 벌금과 유사합니다. 돈으로 때려봅니다. 그럼 왜 똑같은 돈인데 벌금은 위에 있고 과료는 밑에 있는가? 돈과 관계되는 단어는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잘 보세요. 금액 차이 아니겠습니까? 금액 차이. 보세요. 답변 잘 옵니다. 묻기도 싫어요. 너무 잘하니까. 두 번째 순환이제. 여러분 두 번째 순환 잘 들어봐라. 두 번째 순환은 불과 여러분보다 2개월 빨리 들어왔죠. 이제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이야. 잘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첫 순환 힘들어도 잘한대. 벌금 얼마부터고? 바로 딱 튀어나오잖아요. 머리 다 담아야 되거든. 벌금은 5만 원부터입니다. 상한선은 제한이 없어요. 됐죠? 벌금은 5만 원부터입니다. 그러면 과료는 5만 원보다 약해야 되겠지? 그래서 과료는요. 2천 원부터입니다. 2천 원. 더럽고로 2천 원 담배 한 값도 안 돼요. 이거. 2천 원부터 5만 원 미만입니다. 되겠죠? 그게 과료입니다. 됐죠? 됐죠?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몰수 있죠? 자, 몰수는 들어봤나? 몰수는 뺏는 겁니다. 맞죠? 근데 뭐 우리가 뭐 뇌물 받았다.
그럼 얘가 누리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뺏어간다. 이게 몰수예요. 됐죠? 그럼 형벌은 총 이 9개 끝입니다. 절대 다른 건 형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됐지? 그러면 무거운 순서가 시험 논 됐죠? 그래서 이거는 무식하게 외워야 됩니다. 무식하게. 그 두 문제 따는 겁니다. 자, 봐라. 잘 잡아라. 잘 외운대. 말해. 훈련 많이 시켜놨거든. 이거 가다놓고 훈련 많이 시켰대. 그 애완견 먹이 주가면서 훈련시키는 것이 이거 똑같아. 그거 훈련 많이 시켜놨대. 외워봐라. 기가 차잖아요. 훈련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사자 동그라미, 징자 동그라미, 검자 동그라미, 그 밑에 상자 동그라미, 정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벌자, 구자, 과자, 몰자, 벌, 구, 가몰 되겠습니까? 입에 감아봐야 됩니다. 사진금, 벌, 구, 가몰. 상정 있죠? 사진금, 상정, 벌, 구, 가몰 쫙 발라봐야 됩니다. 됐죠? 시험 문제입니다. 끝 됐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단어 배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형법이라는 과목은 어떤 행동이 범죄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사제재를 가할 것인가 이걸 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봤다시피 전부 다 그건 각칙이 다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절도죄 봤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6년 이하 징역에 때린다. 놈니까 안 놈니까? 형벌로서 응정합니다. 맞죠? 그럼 봅시다.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나쁜 짓 많습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짓 많습니다. 자네 남의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되겠죠? 오케이. 안 갚으면 나쁜 짓입니다. 맞습니까? 중1 수준으로 이야기한데 네가 원룸에 산다면은 월세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되겠지. 안 내면은 나쁜 거야. 맞죠? 또 사람을 죽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지. 남의 물건 훔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지. 다 나쁜 거 맞죠? 다 나쁜 건데요. 어떠한 나쁜 행동들은 위반하면은 형벌로서 때려봅니다.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절도 있죠. 법에 분명히 징역 6년 이하로 간다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네 상식을 물어볼게. 네가 원룸 살면서 월세 안 냈잖아. 깜빵 쳐넣더나? 안 갑니다. 그거. 월세 안 내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걔는 어겨도 깜빵 안 갑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깜빵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수많은 나쁜 행동 가운데서 법으로 얘는 형벌로서 응징하겠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쁜 행동.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형법은 전부 다 나쁜 행동에 대해서 형벌을 때려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에 담겨 있는 이 나쁜 행동은 전부 다 범죄라 불러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달세 안 냈잖아요. 그 형법이 없습니다. 그건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달세 안 냈다. 또는 돌 빚는데 안 갚잖아요. 거기 범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형벌로서 부과를 안 합니다. 그는 달세를 안 내면은 재산을 강제집행 당한다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당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이지 깜빵에 쳐놓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범죄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쁜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 문장을 훑어봤더니 형벌로서 응징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범죄라 부르는 거예요. 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단어를 알아야 풀어나가요. 분명히 우리 형법은 범죄와 형벌로 담겨있는 법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형법의 정의를 뭐라 했습니까? 어떤 나쁜 행동에 대해서 형벌로서 응징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다 범죄가 맞다 했죠? 그럼 자 봅시다. 자네 음주운전 하지? 음주운전? 아, 네가 한단 말이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벌금 맞나 안 맞나? 맞지? 경우에 따라서는 깜빵 갈 수 있나 없나? 그럼 봅시다. 음주운전 자체는요 우리 형법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와 관련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을 때릴 수 있다고 나와요. 요것도 형벌 맞아 안 맞아요? 다 배웠잖아요. 형벌이잖아요. 형법에서 배운 단어 다른 데 다 씁니다. 무조건. 음주운전도 하게 되면 형벌 때린다고 놓는다니까 법에. 맞죠? 벌금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음주운전도 범죄 맞아 안 맞아? 이론상 간다면은. 범죄 맞죠? 여기서는 차이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요. 법 제목이 형법이라는 거 하고요. 학문상 형법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법은 처음부터 법 제목이 형법이에요. 이 형법은 당연히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지만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는 법이 꼭 우리 형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식품위생법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해서 학문적으로 형법이라 불러요. 이해되겠어요? 갑니다.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딱 들리지? 절대 들린다고 믿으면 안 돼. 무조건 다 풀어놔야 돼. 다 풀어놔야 됩니다. 무조건. 봅시다. 우리가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는 법들은 학문적으로 다 형법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법 제목이 형법이라 되는 것도 있고, 맞습니까? 도로교통법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합니다. 형법을 협의로, 협의란 말은 좁은 의미, 이 말이 좁은 의미. 협의의 형법 이렇게 하는데 이 좁은 의미가 뭡니까? 정의를 하셔야 되겠지. 좁은 의미란 말은 이게 원래부터 형법이라는 제목에 붙은 것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협의입니다. 협의. 됐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법 제목이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있죠. 아예 처음부터 국회에서 형법이라 말한 것. 이게 협의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광의란 말은 우리 광의 많이 나오거든. 광의. 이런 광의라는 단어는 그냥 언어제. 광의는 뭡니까 여러분? 요만큼이 만약에 협의라면 광의는 좀 더 폭넓게 보는 것. 맞죠? 그럼 당연히 이걸 포함해서 넓게 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국어상 광의라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광의란 이 의미는 그냥 쉽게 가세요. 이거는 학문 개념. 학문 개념 보세요. 학문 개념. 이거는 원래부터 법 자체 이렇게. 자꾸 쉽게 풀어야 되는 거라. 협의라는 것은 원래부터 법 자체. 그리고 요거는 학문적으로 넓게. 이 말이야. 그러면 학문적으로 넓게 볼 때는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 즉 형법이란 법 있죠. 이거 말고도 그 외에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들이 엄청 많을 것이야. 그걸 다 포괄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원래 사자바삭한 표현상 뭐 특별형법 크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속에는 뭡니까? 식품위생법, 뭐 도로법 많죠? 엄청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등도 많아요. 이거 다 포함해서 넓게 부르는 게 광이야. 이거는 학문상 개념이고 이거는 실제 법 명칭이 그렇다는 이야기야. 이런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이 체계를 모르면 못 풉니다. 봅시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원리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법이랬죠. 이 원리를 다른 법에 응용합니다. 무조건. 응용하게 돼 있다니까. 그 여러분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경찰 되겠어요? 못 됩니다. 현실화시켜 보겠습니다. 무조건 풀어서 휘갈기라고. 휘갈기를 했어요.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현실적으로. 나 저선 한번 물어볼게요. 네가 만약에 절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돼야 되겠죠? 자, 보세요. 순서 한번 보세요. 얘가 절도를 했을 때 처벌될 수 있겠는가? 그거는요, 막연하면 안 되죠. 법에 있는가 봐야 돼요. 뭐 민법이든 형법이든 등등 있는가 봐야 돼요. 절도는 우리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329조에 있습니다.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째 법에 있구나. 둘째, 이 사람이 이제 처벌되려면 한국인인가 외국인가 중요하단 말이야.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처벌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맞지? 그런 거는 절대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갑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절도할 수 있나 없나? 절도할 수 있습니다. 있지. 맞죠? 있잖아요.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짱깨 새끼들 절도 많이 한다니까. 파키스탄 절도 많이 한다고. 맞잖아요. 그럼 그 중국 사람을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했단 말이야. 절도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야. 네 느낌이 어떻노? 주권 있거나 오래 살았으면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이 많노 그게. 네 고향이 뭐 산둥성이가. 자 봅시다. 그 고민하지 말고 우리 느낌. 법은 상식, 형법은 상식, 무조건 상식. 자네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절도했어. 처벌할까 말까? 해야지. 뭐, 해야죠. 이게 맞지 않아요? 해야죠가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첫째, 중국 사람 한 행동이 절도야. 이 절도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가 찾아야 돼요. 형법 일단 있습니다. 둘째, 법은 우리나라 사람을 전제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겠는가? 법적 근거 없으면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 새끼는 추방해야 돼요. 법적 근거 없으면요. 이거는 형법은 형벌로서 응징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와요. 아주 엄하게 가야 돼요. 엄하게. 법적 근거는 필수입니다. 법적 근거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법적 근거 있어요. 우리 형법에. 그게 2조입니다. 이제는 2조 읽힐걸요. 이제는. 보세요. 법 2조. 이렇게 뭐라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듣고 2조 읽으니까 이해되나 안 되나? 이해 잘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 말이지. 범죄한 한국인 내공인이 한국인이거든. 말고 외국인도 다 처벌하게 돼 있어요.
법적 근거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네 동승에 처벌되나 안 되나? 뭐 묵거리는 처벌 안 되는데 동승에 맞죠? 동승애를 처벌한다는 법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처벌 안 하지. 그 얘기야. 되겠죠? 또 봅시다. 잘 봐.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음주운전 할 수 있나 없나? 운전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음주 할 수 있죠? 음주 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그 친구 처벌할까 말까? 처벌해야 됩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잘 봐. 순서를. 첫째,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법이 있는가? 우리 형법이 없어요. 어떤 법이든 상관없잖아요. 대한민국 법이면 되니까. 그거는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첫째 있고. 둘째, 그럼 그 관련 법규에서 외국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고. 형법이 형법이고 도로는 도로라고. 그럼 도로교통법에는 백날 찾아보세요. 백날 찾아보시라고. 음주운전은 처벌한다 돼 있지만 외국 사람을 처벌한다 문장이 1절도 없어요. 1절 없다니까. 그렇다면 추방해야 되는 거 맞나 안 맞나? 추방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할까? 추방. 추방하는 게 맞겠죠? 근데 네 생각에 추방하는 게 맞겠나? 처벌할까? 처벌하고 싶지? 그럼 뭐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 필요하지. 도로교통법은 없다니까. 법적 근거 없으면 처벌 못합니다, 여러분. 근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형법에 있어요. 형법 8조. 형 8조 있죠? 형법 8조. 여러분 법도 시험 나옵니다. 형법 8조 그 문장 그대로 시험 문장. 시험 문장입니다. 시험 문장을 정확하게 보시라고. 어디서 꼬을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형법은. 암기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8조로 보시면은 본법 되죠. 본법. 이 본법은 곧 우리 형법 말하는 거. 우리 형법. 다 적었어요. 여러분 처순한들 믿지 말라니까 나를 믿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합니다. 절대 믿지 말라고. 본법은 우리 형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읽어보세요. 이렇게입니까? 이렇게죠. 그래서 본법은 다른 법령에도 적용한다. 그 다른 법령이 별거 있어요. 형법 빼고는 나머지 다 다른 법령이지. 그 정도는 해석이 되겠지. 다만 해가 뭐라 됐습니까? 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칙이 있으면 달리가겠다. 그 말은 원리를 우리 형법 원래 정되지만 그래도 도로교통법에서 우리는 형법 따라 안 가겠다 한다면 존중해야죠. 그러면 그 법이 우선이지만 별말 없으면 뭡니까? 형법 원리 그대로 간다니까. 맞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그래서 8조 문장은 그대로 시험 문장입니다.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요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문장 적힌 그대로가 바로 우리는 1단계 지식이라 부릅니다. 1단계 지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베이스가 돼야만이 2단계 응용치입니다. 2단계는요. 1단계가 튼튼한 상태에서 응용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웬만하면 기출이 잘 없습니다. 학생들 시험장에서 던져버립니다. 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럼 1단계 잘하는 친구는 잘할 수밖에 없죠. 1단계는 무조건 기본 수업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응용해볼까요? 이 액면가 그대로 시험 문제를 했죠. 응용치 해볼까요? 형법 원리는 다른 법령에 적용된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형법은 총 몇 개 파트로 되어 있다? 안에 내용이? 3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이노. 3개 맞죠? 이야기해라. 총각. 그래 외워도 되잖아요. 그래 총각부 이래 외우면 돼. 좋은 방식이네 그죠? 총각부 상관없네. 됐지? 몰랐었나? 알고 있었습니다. 됐지? 총칙, 각칙, 부칙 맞지? 됐지? 8조 다시 읽었어요. 이제 응용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지식을 조합해서 때리는 게 응용입니다. 됐죠? 자, 응용한다. 읽었죠? 법명이 8조에서는 뭐라 돼 있노? 총칙, 각칙, 부칙이가 총칙만 돼 있나? 우습게 듣지 말라니까 그게 개작살라 봅니다. 본법 총칙이라 했잖아요. 우습게 듣지 말라니까. 그러면 이 총칙을 했기 때문에 각칙이나 부칙도 다른 법에 응용될 것이가 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맞죠? 자네 보세요. 잘한대 말해.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하잖아요. 왠지 압니까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왜 암기합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각칙을 왜 따라가면 안 되냐면
각칙은 그 법의 고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나쁜 행동들은 형법에서 하겠고 도로와 관련해서 나쁜 행동들은 도로교통 하겠고 그게 각칙 내용이에요. 어떻게 형법 각칙을 그걸로 따라갑니까? 영역이 다른데. 그래서 각칙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둘째 부칙 못 따라갑니다. 왜? 부칙이라서 그 법 고유에 언제부터 이 법을 시행할지를 알려주는 자료예요. 그걸 도로교통 왜 따라가요?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맞죠? 근데 총칙은 왜 따라가느냐? 총칙은 법 적용 하는 원리 아닙니까? 당장 보면 뭡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중국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옳겠는가? 그거는 모든 법에서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게 원리단 말이야. 그래서 총칙 원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암기하지 말라니까, 암기하면 안 돼요, 그거. 이해되겠나, 자네? 그래서 분명히 총칙입니다. 각칙이나 부칙이 포함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시험 지문입니다. 당장 이 법 하나만 가지고 시험 지문 2개 나왔어요. 2개야, 그거. 그런 거만 하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만 하라고. 되겠어요? 됐어요? 설명 끝났습니다. 됐지? 자, 책으로 와보세요. 이제 책 봅니다. 10분 쉴까? 오늘 빨리 자겠기 때문에 10분 딱 쉽시다. 쉬었다가 갑시다. 10분 쉽시다.